오늘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왔고 자동 상정 시간이 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60조의 국회 그 비준 동의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헌법 그 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기본 정신, 그리고 69조에 있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 있어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런 몇 가지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과정들이 더 보강되고 확장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해주신 취지에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200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지적해주신 몇 개 조항들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범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한 그런 검토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그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판문점 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시대 정신, 또 남북 쌍방 간의 어떤 그 합의 정신, 이런 것들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만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우린 물론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을 넘어서 통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의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제 조직 그런 거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고, 또 오늘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선, 경의선 이런 문제들도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이런 그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신들, 그리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 합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그 안전 보장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화의 문제라든가 또 우호통성 항해 조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혹은 그 못지않은 이런 가치를 지니는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거 이런 것 중심으로 제출되어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면은 중대한 재정들이 소요되는 이런 것 중심으로 논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사항이 판문점 선언의 근거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입법 사항의 문제로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확장돼서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말씀해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이걸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저희가 해야 될 일들까지 감안한다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점들을 충분히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일단 남북관계 발전법이 남북 합의서에 대한 비준과 그 비준 동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남북관계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지금 제기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국회 내에서 또 정부 내에서도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아직 생각을 좀 더 하겠습니다. 성급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들은 그런 재정의 문제라든가 입법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 60조의 정신과 거의 전면적으로 일치되고 수렴되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동의한다면 절차의 과정에서도 그런 정신들이 더 녹여지고 확장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밟아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그 정신적 바탕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절대로 그 문제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공감합니다.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몇 가지 그냥 예산과 관련해서 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대, 30대 통일 관련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이런 점들을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뭐 유신 시대처럼 교육해서 의식무장을 시켜서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20, 30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일과 평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통일교육원에서 그와 관련한 그 예산들을 확보해서 더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입식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평화와 통일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동기 이런 것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통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0대, 30대가 차지하는 평통 자문위원회 구성 비율 이런 것들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평통 몇 기죠? 내년에 19기가 새롭게 개선돼서 네. 재편되게 될 텐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20대, 30대 혹은 여성의 뭐 자문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뭐 양성 과정들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시점에서 갑자기 20대, 30대를 충원한다는 것들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이 평통에도 보면 오히려 깎였단 말이죠. 한 4억 가까이 감액돼 버렸고 그래서 이런 예산의 편성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과 그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예산들은 저는 깎을 문제가 아니라 지키고 오히려 확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냥 공감 정도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깎였습니까 이게 도대체? 예산 당국과 조금 더 깊이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당국에 대해서 이런 철학 없는 행태에 대해서 장관께서 질타하시고 맞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뭐 저희가 기획재정부가 뭐 하는 데인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 얼마 되도 않는 예산 마저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개탄한다는 게 그게 정말 말이 되는 그 행위입니까 기성세대로서? 저는 그거는 그 장관님도 그렇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그 예산 당국에 대해서 단호히 요구하셔야 되고요. 뭐라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기재부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의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라도 다시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뭐 더 기재부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젊은 세대들의 통일 교육을 완전히 좀 새로운 내용으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통위에서도 좀 논의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대로 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님 순서입니다.